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요즘 중국 올림픽 소식 다 들으셨어요? 아니 정말 화가 나던데. 아니 보통 올림픽이나 스포츠 보면서 막 쌍욕까지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아니 다른 건 다 그렇다 쳐. 이런 거, 이 영상은 아야 요건 좀 너무했다. 카트라이더 아이템전 같다고. 에이, 이게 우연히 이랬겠지, 우연히 실수로 이랬겠지 하고 자세히 보면 손목을 쓰네. 아니 이건 좀 너무하잖아요. 야, 이거 미리 연습했나? 제구력 보세요, 제구력. 아, 이게 웃으면 안 되죠. 이거 웃으면 안 돼. 이게 중국도 그렇고 정말 이 심판들도 그렇고 그냥 염치가 없는 사람들인 거죠. 후한무치라고 하죠. 이 얼굴에 이렇게 철판을 깐 거예요. 사실 이 나라는 스포츠 경기에서뿐 아니라 이 정치, 경제에서도 이런 일이 꽤 있어요. 뭐 더 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좀 여러 면에서 더 강해져야 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국제관계에서는 사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현대차가 중국에서 그렇게 잘 나갔잖아요. 그렇게 잘 나갔었는데 어느 정도 잘 나갔었냐면 폭스바겐, GM, 그 다음이 현대였어요. 중국 3위. 이 거대 중국 대륙의 자동차 10%가 다 현대차 그룹이었어요. 엄청났지. 이랬는데 이게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말이 되나? 이게 현대차가 갑자기 후져졌냐? 그거 아니잖아요. 이 사드 이후에 갑자기 한한령이라고 해서 이 중국 정부에서 막 딴지를 걸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완전 꺾였고, 중국이 또 한국 자동차를 수입해서 파는 대신에 한국 자동차 개발자들을 수입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 쇼트트랙도 그렇잖아요. 중국 코치, 감독 다 한국 사람이잖아. 이 그때 당시는 현대차의 연구원들, 뭐 협력사 직원들, 협력사 사장들, 뭐 이런 사람들을 중국에서 다 수입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직원들이 이제 정년 퇴임하기 직전에 자료를 들고서 중국에 가는 게 뭐 비일비재한 일이었어요. 그 중에서 좀 심각한 분들은 기술 유출로 잡혀서 벌금 맞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죠. 이래서 중국차가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앞으로 뭐 미래에는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현재 중국은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중국 얘기만 하다 보니까 이 일본이 갑자기 무슨 우방인 것처럼 됐죠. 지난번 여자 스케이트 결승에서 이상화 선수하고 지금 일본 선수하고 같이 태극기 들고 서킷을 돌았잖아요. 네, 이런 장면이 갑자기 재조명 받고 있죠. 이 절대로 우방은 아니지만 다시 말해서 여전히 일본도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삐딱한 건 맞는데 그래도 그나마 좀 경쟁이라는 걸 좀 할 수 있는 나라인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잖아요. 메달 다 중국 가져라! 뭐 이 정도로 열받진 않잖아요. 오늘은 그 일본 소식입니다. 현대차가 일본 시장에 재도전을 한다고 하네요. 2001년에 현대차가 한번 일본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완전 망했고 2009년까지 열심히 노력하다가 결국엔 철수하게 됐죠. 이 중국처럼 이렇게 뭐 일본 정부가 나서서 뭐 하지 마라 이런 건 아니고 시장에서 어쩔 수 없이 거부된 겁니다. 이게 일본은 중국처럼 이렇게 노골적으로 막 때리진 않아요. 근데 교묘하게 이 운동장을 살짝 기울여서 비관세 무역 장벽 같은 것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경차 전략. 일본에선 K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경차 있잖아요. 대충 이렇게 작고 엔진은 한 1000cc 되고 좀 출력 약하고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일본 경차는 그보다 더 작습니다. 우리나라 경차 크기는 폭이 1.6m잖아요. 일본 경차는 1.48m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차보다 훨씬 좁아요. 길이도 3.4m. 그리고 일본 경차 배기량은 660cc입니다. 1000cc도 안 돼. 이거 왜 이렇게 하겠어요? 다른 나라, 특히 유럽에서 절대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유럽의 정말 작은 차, 뭐 예를 들면 스마트 못 들어갑니다. 너무 큰 차인 거예요. 길이는 짧은데 폭이 넓어서 못 들어가요. 그래서 한때는 스마트 포트의 일본 전용 K카 버전이 있었어요. 스마트 포트의 이 폭을 좁힌 버전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는 포트가 더 넓어져서 그 K카에 절대 못 들어가죠. 일본은 경차 시장을 해외의 자동차 회사가 절대 못 들어오게 해놓고 거기다가 혜택을 계속 주는 거예요. 일본은 원래 자동차의 세금, 통행료, 뭐 검사료가 또 엄청나게 비싸요. 그리고 검사에서 대부분 떨어뜨려. 그런 것들 엄청나게 비싸고요. 주차비도 어마어마하죠. 이런데 엄청난 비용을 매겨요. 그래서 어지간한 사람은 차를 못 몰게 해놨어. 그런 상황에서 K카는 상대적으로 그런 게 훨씬 적으니까 대부분 K카를 타게 한 거죠. 이 K카가 우리나라 경차보다도 작고 불편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비중으로 보면 일본 시장의 거의 40%. 이게 말이 되나? 그 정도로 혜택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2001년에 일본 들어갔을 때 그때 현대가 뭘 갖고 들어갔냐면 클릭, 소나타, 그랜저 이런 걸 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거였죠, 사실. 그때 연사마가 한창 일본에서 인기 있을 텐데 이 연사마가 TV 광고를 했습니다. 이 소나타를 막 대대적으로 선전했어요. 연사마 덕분에 소나타란 차가 있다는 건 알렸는데
근데 그걸 사려고 보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컸죠. 소나타 저건 무슨 탱크냐? 이랬던 거죠. 저걸 어떻게 타란 얘기냐? 그래서 나온 차가 클릭. 클릭이면 잘하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클릭도 그때는 너무 컸어요. 어쨌든 그래서 현대는 일본에서 제대로 판매도 못 해보고 그냥 철수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때 같진 않을 거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한번 들어보시죠. 네, 현대가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재팬이었는데 이제는 현대 모빌리티 재팬으로 바꿨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팔겠다는 게 아니죠. 자동차 외에 다른 것까지 다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뭘 팔 거냐? 아니 큰 차 안 된다잖아. 근데 또 큰 차를 가지고 가겠다는 거야? 지금 그때보다 아반떼 훨씬 커졌어요. 클릭 같은 차는 또 없습니다. 일본에다가 뭘 팔 거야? 뭐 캐스퍼 팔겠다는 건가? 그런데 그런 건 아닙니다. 100% 친환경 차만 가져다 팔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면 아이오닉 5, 넥소 이런 걸 팔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차의 전략은 이런 것 같아요. 일본 PR타임즈의 조사 자료 보면요, 다음번에 차를 어떤 거 살 건가요? 하고 조사해 보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타겠다는 거는 가솔린 하이브리드예요. 근데 그 바로 다음이 가솔린이 아니고 순수 전기차였던 거지. 이 가솔린 하이브리드를 사겠다는 사람하고 전기차를 사겠다는 사람이 거의 반반입니다. 일본에서 전기차를 사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근데 일본의 전기차 지금 없잖아요. 일본이 가솔린차, 뭐 하이브리드차 우리보다 좀 더 앞서서 시작한 거 뭐 인정. 근데 전기차는 지금 우리보다 한참 늦었거든요. 전기차 전환이 왜 이렇게 늦을까? 일본은 아직도 도장 찍잖아요. 이 도장 찍는 거 보면 도장을 또 이렇게 똑바로 세우면 안 됩니다. 도장을 사장 쪽으로 이렇게 기울여서 이렇게 굽실하면서 이렇게 찍어야 돼요. 약간 이렇게 찍어줘야지 일본에서 제대로 된 거. 이걸 갑자기 이렇게 했으면, 아니 이게 자네 지금 도장을 이렇게 찍으면 되겠나 이러면서 이제 바꾼 거죠. 이게 일본입니다. 뭔가 의사결정이 굉장히 늦는 나라예요. 보수주의의 끝을 보여주죠. 예전에 이거 보셨나? 요번에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요 자료를 보여주는데 그냥 디스플레이에 그냥 뿌리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프린트를 하죠. 프린트한 거를 들고서 그걸 가지고서 화면에다 카메라로 찍어서 보여줘요. 야, 이거 최첨단인데? 와, 요게 일본이죠. 뭔가 새로운 걸 했을 때 좋아지는 거 그래 있겠지. 근데 좋아지는 것보다 잃는 걸 더 크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로 전환하는 걸 못하는 거예요. 도요타에서 걱정하는 거 여기 있습니다. 전기차를 하게 되면 직장을 잃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 엔진 기술자들 다 어떻게 하냐는 거지. 아니 그러면 애초에 자동차는 왜 만들었어? 지금도 마차 타고 다니시지. 차 만드는 사람 다 어떻게 해?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도요타에서 지금 하나 나왔다는 게 아직 팔기 시작도 안 했어요. 이제 나왔다는 게 비제트 요겁니다. 요거 될까? 그러니까 현대 입장에서는 딱 보면 나오죠. 여기 빈집이네. 여기 빈집이네. 개꿀. 이 아이오닉 같은 거 딱 보내가지고 뭐 SCV 같은 거 이거 다 잡아버리고 이 미네랄 다 캐오겠다는 거죠. 게다가 이거 그냥 거기다가 멀티를 짓는 거 그거 나도 불안해. 그렇게 안 해. 라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100% 판매한다고 해요. 너 인터넷으로 주문해. 그럼 바로 드랍십으로 쏴줄게. 이런 거예요. 일본이 워낙에 우리나라에서 가까우니까 이거 드랍십 가능하죠. 일단은 손해 안 보고 안전하게 조금씩 가겠다. 이런 분위기로 보여집니다. 그 전까지는 상상할 수 없었죠. 인터넷으로 차를 판다? 그게 가능할까? 그런데 테슬라가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거네? 라는 거죠. 되겠네. 자, 그런데 이런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죠. 일단 현대차 도전 좀 걱정스러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일본 시장이 워낙 보수적이에요. 일본 수입차 점유율 보면요 5%에 불과합니다. 5%.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20%를 넘는다 만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시작했는데도 여전히 5%. 이게 너무 적지 않나. 게다가 문제는 또 있어요. 일본은 이상하게 한국산 제품을 굉장히 싫어하죠. 이 삼성 갤럭시 전 세계에서 다 잘 팔려요. 세계 점유율 보면 22%. 아이폰 본고장 미국에 가도 32% 팔았습니다. 잘 팔리네. 대단하죠. 이 갤럭시가 안 팔리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거의 없어요. 두 군데 있나? 한 곳은 북한, 한 곳은 일본. 일본은 10%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일본은 이렇게 안 쓰지? 하도 안 팔리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10%를 넘겼습니다. 놀랍게도 10% 어떻게 넘겼나 봤더니 여기서 삼성을 지웠대. 아니 갤럭시 폰에 삼성 로고가 있었는데 그걸 지웠더니 그게 잘 팔려요. 그러니까 갤럭시라는 글씨만 남겼더니 일본 사람들이 그거 한국 건지 모르고 산다는 거죠. 이거 뭐 중국 건가 보지? 뭐 이러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장에서 지금 현대차를 팔겠다.
야, 이게 가능할까? 현대차도 엠블럼을 지우면 된다? 아, 야, 천재인데? 야, 지우면 돼. 그럼 되네. 일본에서 어려울 것 같은 이유 두 번째, 일본은 사실 전기차 사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고 했잖아요. 20몇 %가 전기차 산다고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전기차를 산다는 개념보다는 테슬라를 산다는 인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입 스마트폰을 산다는 생각보다는 아이폰을 사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전기차를 사겠다는 사람이 아니라 테슬라를 산다. 이상하게 일본 사람들은 미국 물건에 대한 애착 같은 게 좀 있어요. 미국 물건은 마치 일본 물건을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작년 일본 전기차 판매량 보면요, 총 전기차 판매량이 8,600대인데 그 중에 테슬라가 5,200대. 그러니까 과반이 훨씬 넘는 거죠. 전기차 하면 그냥 테슬라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그런데 만약에 현대 아이오닉5가 일본 진출하면 모델 3, 모델 Y하고 비교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경쟁이 될까 싶기도 합니다. 사실 일본 테슬라 메이드 인 차이나거든요. 그러면서 가격이 조금 저렴해요. 일본 사람들은 그런 거 아랑곳 않더라고요. 지금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코리아 이렇게 있으면 메이드 인 차이나를 선택하는 게 일본인데, 잘 될까 조금 걱정입니다. 일본에서 어려울 것 같은 이유 세 번째, 이 현대가 갖고 있는 전기차 아이오닉5, 넥소 이런 차가 이게 현지 사정에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일본 시장 기준에서 보면 초대형 차예요. 무슨 버스 타고 다녀?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BMW 3 시리즈 일본 시장에 맞춰서 전폭을 줄인 적이 있거든요. 그럴 정도로 일본 시장은 폭이 정말 민감합니다. 일본 예로부터 이 경차에 특화되기도 했고, 그리고 기계식 주차장이, 이 폭이 좁은 주차장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맞출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일본은 주차장 확보가 의무화되어 있거든요. 차를 살 때 주차장 확보를 못하면 차를 못 사니까 이게 또 어쩔 수 없는 거죠. 지금 현대차 전기차를 보면 휠 베이스도 너무 길고 폭도 너무 넓어서, 야, 일본 시장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뭐 이런 안 되는 이유 다 아시잖아요. 지금 기사 댓글들 보면 뭐 뻔합니다. 뭐 가지 마라, 안 봐도 뻔하다, 또 보따리 싼다, 일본에선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죠. 그래도 이번에는 좀 마음을 가볍게 하고 가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보고 뭐 아주 소량만 바라보지 뭐, 이런 분위기예요. 이 미래를 생각해서 좀 플렉서블하게 생각을 유연하게 가져가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잘 되면 확장하고, 안 돼도 뭐 투자하는 셈 치고, 나중에 또 모르죠. 일본에서 또 빵 터지는 뭔가 벌어질 수도. 예전에 네이버가 일본 진출할 때 약간 이랬어요. 일본에서 네이버 검색 엔진을 잘해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갔었죠. 근데 잘 안 됐어. 일본 법인이 거의 망했죠. 그러다가 에라 하면서 철수하기 전에 이거나 만들자 뭐 이러면서 만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라인을 만들었죠. 그게 빵 터졌죠. 지금 일본에서는 뭐 어느 정도냐면, 그냥 문자 메시지 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냥 라인이 없으면 아예 서로 연락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냥 가장 중요한 연락수단이 됐죠. 라인은 이 서비스 할 때 그래서 한국 거라는 걸 쉬쉬하면서 한국 거 아닌 것처럼 하면서 서비스했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대부분 라인이 일본 건 줄 알고 있어요. 실제로 뭐 지금은 일본 법인이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겁니다. 이 예전처럼 정말 과거의 자동차 회사처럼 딱딱하게 뭐 10년 전략을 수립하고 거기서 스텝별로 완벽한 결정을 하고 그걸 우직하게 밀어붙여서 만들어내는 거, 그거는 과거 방식이죠. 현대차 이렇게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일본 그리고 다양한 나라에 이런 아이디어를 펼쳐보는 거,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이런 전략 앞으로도 많이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학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일본 수출 아이오닉, 야, 충전구가 이 모양이야? 야, 차 데모 정말 못생겼구나. 뭐야, 800V 충전도 안 돼? 야, 차가 아깝네. 차가 아깝다, 차가.